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오늘 저는 추미애 전 장관의 아들과 관련된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추미애 전 장관과 조 전 장관은 참으로 닮은 점이 많습니다. 일종의 도플갱어가 아닌가 싶은데요. 두 사람 전부 다 법무부 장관이었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그 어떤 법무부 장관보다도 대한민국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파괴했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문재인 정권이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조 전 장관도 끝까지 버티고 있고, 부산대학교가 됐건 고려대학교가 됐건 대법원 판단까지 기다려보겠다라는 식의, 사실상 대학교로서의 역할을 완전히 포기하는 듯한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 버티기도 얼마 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 전 장관의 입시 비리와 관련된 문제는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 있고요.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은 추미애 전 장관의 아들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추미애 전 장관의 아들과 관련된 거는 군대와 또 연관이 돼 있다 보니까 굉장히 또 예민했었죠. 그죠? 이렇게 보면 참 웃깁니다. 그죠? 조 전 장관은 교육과 관련된 문제, 추미애 전 장관은 군대와 관련된 문제, 사실상 대한민국 부모님들이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 핵심 키워드인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나 부패가 많은 정치인들을 끌어올 수가 있는지, 참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아들과 관련된 문제는 몇 가지 포인트로 나눠서 볼 수가 있죠. 가장 논란이 됐던 것 같은 경우는 황제 휴가다라는 식의 휴가와 관련된 특혜 문제,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자대 배치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통역병, 그걸로 이제 뽑는 데 있어가지고 외압이 있지 않았냐, 이런 식의 논란으로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이 문제들은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던 사건들이죠. 그렇죠? 근데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언론들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이 안 다루는 것 같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너무 지금 뭐 또 LH 사건이 됐건 중요한 이슈들이 터져 나오다 보니까 추미애 아들과 관련된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직을 사퇴하고 난 뒤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변화 중에 한 가지도 추미애 전 장관의 아들과 관련된 수사도 그 변화에 들어갑니다. 지금까지는 계속해가지고 이 문제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인해가지고, 그리고 또 동부지검장으로 인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수사가 멈추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직을 사퇴하고 난 뒤에 검찰 내부에서는 어떤 지금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까? 사실상 문재인 정권 전체에 대한 검난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집단적인 행동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금 수사 또한 마찬가지로 추미애 전 장관의 아들과 관련된 수사도 이 검난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새로운 지금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하고 난 뒤에 임시 검찰총장직을 맡고 있는 분이 바로 조남관이죠. 조남관 체제가 되자마자 조남관이 뭐를 주재를 했습니까? 전국 고검장 회의를 주재를 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하고 난 뒤에 임시 검찰총장직을 맡고 있는 분이 바로 조남관 차장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맥락 속에서 과연 저 전국 고검사장 회의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까가 굉장히 좀 이슈가 됐었죠. 자, 이번에 전국의 고검장 회의가 열렸습니다. 전국에 있는 고검장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를 했는데요. 고검장들 또한 마찬가지로 중수청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라는 거죠. 만약에 저런 식의 전국 고검장 회의를 했었을 때 중수청에 대해 가지고 별다른 얘기가 안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검찰 내부에서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가지고 별다른 관심이 없거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별로 동조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떠나자마자 바로 열린 저런 식의 고검장 회의에서 중수청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게 보여주는 게 뭐겠습니까? 이미 검찰 내부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쪽으로 휘어져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이미 수많은 언론들은 이런 식의 검찰 내부의 행동에 대해서 검난이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검난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의 맥락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 바로 추미애 전 장관 아들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계속해가지고 동부지검장으로 인해가지고, 그리고 또 이성윤의 압박으로 인해가지고 이 추미애 전 장관 아들과 관련된 수사가 이 진척이 없는 상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의 신변에 이런 식으로 변화가 생기자마자 추미애 전 장관의 아들과 관련된 수사에서도 변화가 나타난 것이죠. 자, 3월 9일에 다음과 같은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 아들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가지고 4개월 만에 검찰 내부에서 조사가 이루어진 거죠. 추미애 전 장관 아들과 관련된 혐의 중에서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번째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제 황제 휴가와 관련된 문제가 있었죠. 그건 이미 검찰 내부에서 뭐라고 결론을 내렸습니까? 무혐의로 결론 내린 상태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이제 더 있는 겁니다. 뭐 자대 배치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통역병으로 뽑는 데 있어가지고 외압이 있었다, 청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요 두 가지가 아직까지 남아 있는 상태죠. 해당 폭로 같은 경우는 추미애 아들이 있었던 그 부대에 뭐 병사가 폭로를 한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해당 부대의 전 대령이 폭로를 했던 겁니다. 당연히 어마어마한 사건인 것이고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철저히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계속해가지고 검찰, 이 사건을 담당했던 검찰은 시간을 끌어왔었죠. 자, 보시게 되면은 시민단체에서 2020년 9월 9일날 추미애 전 장관과 관련된 고발을 했었습니다. 청탁과 관련돼가지고 고발 조치가 이루어졌던 게 2020년도 9월 달입니다. 그런데 2020년 9월 달에 고발이 처음으로 이루어지고 난 뒤에 몇 달 동안에 관련된 사람에 대한 수사, 관련된 사람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이게 이제 반증해 주는 게 뭐겠습니까? 검찰 내부에서 아직까지는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한 힘이 강하다라고 판단해가지고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한 눈치를 보고 있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의 검찰의 분위기가 확 바뀌게 된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 똑같은 시민단체가 2021년도 3월 7일에 추미애 전 장관의 부대 배치와 관련된 청탁에 대해서 고발을 합니다. 2021년 3월 7일에 고발 조치가 이루어졌죠. 그리고 이틀 정도 지나고 난 뒤에 이철원 전 대령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이제 보여주는 게 뭐겠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하고 난 뒤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그리고 검찰 내부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겁난, 그게 지금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번 고발 같은 경우는 몇 개월 동안 계속해가지고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었는데 이번 고발 같은 경우는 고발이 이루어지고 이틀 정도 지나고 난 뒤에 바로 관련된 사람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이미 검찰 내부에서 문재인 정권을 바라보고 있는 입장 자체가 확 바뀌었다라는 걸 그대로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자, 실제로 보시게 되면은 추미애 아들 의혹과 관련돼 가지고는 계속해가지고 검찰 내부에 압박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사건을 맡았던 사람이 서울 동부지검의 김관정 지검장이거든요. 김관정 지검장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당시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압박 수위가 계속해가지고 이루어질 때 추미애 전 장관이 이제 인사 이동을 통해 가지고 윤석열 검찰총장 밑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좌천시키지 않았습니까? 그 좌천을 시켰을 당시에 이제 형사부장으로 올라갔던 사람이 바로 저 사람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추미애 장관이 그 난리를 쳤던 거, 채널A랑 그다음에 한동훈 검사장과 관련된 무슨 뭐 검언 유착, 그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 사건에 대해서도 거의 유일무이하게 죄가 인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도 바로 저 사람입니다. 저런 사람이 추미애 아들과 관련된 사건을 맡으니까 당연히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추미애 아들과 추미애는 살판 났었겠죠. 그렇죠? 야, 내가 아무리 뭔가 죄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런 식으로 권력이 있으면 묻힐 수 있구나,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검찰은 계속해가지고 압박을 받았고 계속해가지고 흔들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라고 하는 존재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검찰을 하나로 모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윤석열의 존재감이 커지다 보니까 검찰 내부 또한 마찬가지로 그 윤석열을 뒤따르면서 같이 힘이 세지고 있는 그런 지금 양상을 보여주고 있죠. 살판이 났었던 추미애와 추미애 아들은 이제 걱정을 좀 해야 될 것입니다. 수사가 다시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돼 가지고 이 청탁 문제에 대해 가지고 가장 중요한 증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철원 전 대령, 이분 또한 마찬가지로 정의의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뭐 압박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수많은 회유가 있었을 것이고 수많은 압박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루어졌던 조사에서도 자기의 신념을 끝까지 이분이 지키셨습니다. 이철원 전 대령이 이번 조사에서 뭐라고 지금 얘기를 했다는 겁니까? 용산 카투사 배치를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식의 전화가 걸려왔다라는 보고를 참모에게 받았다, 계속해가지고 진술을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계올림픽 통역반과 관련돼서도 뭐라고 이번에 진술을 했습니까? 여러 번 청탁 전화가 온다는 보고를 받았고 나중에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참모들에게 인지시키고 추첨으로 통역병을 선발하도록 지시했다, 이렇게 진술했다는 거죠. 가장 핵심적인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철원 전 대령이 끝까지 이렇게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검찰 내부의
분위기 또한 마찬가지로 확 바뀌어 있는 상태이고 추미애 전 장관의 아들과 관련된 수사가 활기를 지금 띠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추미애 전 장관은 지금 출마 선언 비스무리한 거를 한 상태이신데 제가 봤을 땐 출마 선언을 하실 때가 아니라 아들과 관련된 문제 이거부터 빨리 처리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